홈팀 일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나루미야는 공격 2선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슈팅 연계로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나카시마는 사이드 전개와 컷인 플레이에 능하며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능력도 우수한 자원이다. 아이카와는 후방 빌드업 전개에서 안정적인 패스 연결과 넓은 시야로 중원 전술의 중심을 잡아준다. 일본은 강한 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술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며 기동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원정팀 중국 포메이션은 4-1-3-2이며 샤오즈치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으나 기동력의 한계가 명확하다. 왕 슈앙은 전개 루트의 중심이지만 최근 들어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볼 간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왕 예노는 문전 침투 타이밍에서 과감성을 보이긴 하나 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수비 시 라인을 낮추는 전술적 특징이 있어 일본의 점유율 싸움에 끌려다니는 흐름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압박 이후의 반응 속도에서 지속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실점 상황에서도 빠르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탄탄한 기초 체력과 라인 간 연기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술 완성도도 안정적이다. 반면 중국은 중원 구조의 단순함과 수비 블록의 반응 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점을 노출 중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 경기는 전개 완성도와 심리적 응집력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 홈팀 대한민국 포메이션은 4-4-2이며 지소연은 중원 전체를 조율하며 빌드업과 탈압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채림은 측면 돌파 이후 정확한 크로스 연결과 페널티 박스 진입 타이밍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이금민은 전방 압박과 마무리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수비 뒷공간 침투에도 적극적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패스 위주의 전개와 이선의 연계 전술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빠른 측면 전환과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대만 포메이션은 4-4-2이며 수 유슈아는 볼 배급보다는 수비 커버 중심으로 역할이 제한되는 편이다. 허 지아시아는 전개 속도에서 상대 압박에 자주 밀리며 볼 처리 시 안정감이 부족하다. 푸시누이는 1대1 돌파보다 연계 위주로 전방을 풀어가지만 전개 루트가 단조롭고 예측 가능성이 크다. 대만은 후방에서 압박을 견디는 힘이 약하고 측면 커버 시 로테이션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는 흐름이다. 공격에서는 과감성이 떨어지고 빌드업 단계에서의 실수가 자주 실점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템포 조절과 압박 시 전환 속도에서 명확한 강점을 보이며 전술 흐름도 안정적이다. 반면 대만은 기본기와 전개 루트 모두에서 흔들리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쳐 방어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주도하며 경기의 흐름 자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쇼난 포메이션은 5-3-2이며 스즈키는 활동량이 풍부하고 제공권 경합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후쿠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배급과 압박 시 기동력을 겸비하고 있는 균형형 미드필더다. 오노세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은 뛰어나지만 전개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기복 있는 플레이가 잦다. 쇼나는 수비 시 5명의 블록을 형성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구조를 택하고 있으면 공격보다는 역습에 초점을 맞춘 운영으로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원정팀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키타가와는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은 갖췄으나 팀 전개 리듬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마스자키는 패스 연결은 안정적이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흐름이다. 이누이 다카시는 경험이 풍부한 자원이지만 과감한 전진보다는 후방 빌드업에 자주 가담하며 전방에서의 날카로움보다는 템포 유지 측면에 집중하는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시미즈는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박스 앞에서의 결정적인 마무리가 부족하고 수비 시에는 3백 구조에서 커버 타이밍이 애매해지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이 매치는 전술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흐름이며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견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쇼나는 공격 전개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시미즈 역시 점유율만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버티기와 흔들림 없는 수비 균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로 끝날 확률이 상당하다. 홈팀 FC 도쿄 포메이션은 4-4-2이며 나가쿠라는 측면에서 공간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이 살아있는 자원이다. 노자와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탈압박 능력도 준수하다. 하시모토는 이선과 전방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 감각으로 공간 활용 능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골키퍼 김승규다. 한국 국가대표 복귀를 노리는 상황에서 눈빛과 동기부여 모두 살아있고 박스 안 결정적 장면에서의 반사신경과 선방 능력은 여전히 월드클래스 수준이다. FC 도쿄는 탄탄한 수비 구조와 함께 공격진이 라인을 끌어올리는 템포 변화를 통해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원정팀 오이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노무라는 볼 간수 능력은 있지만 템포 전환에서 다소 느린 흐름이 많다. 아리마는 중앙에서 전진 의지는 있으나 상대 압박에 흔들리며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야마가사는 측면 돌파 능력은 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의 연계가 끊기며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오이타는 수비 시 3백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측면 커버와 세컨볼 대응에서 조직력이 허술하다. 이부 리그 특유의 압박 밀도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일부 팀과의 레벨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흐름이다. FC 도쿄는 기량, 템포, 수비 조직 그리고 골키퍼 집중력까지 모든 전술 요소에서 오이타보다 우위에 있다. 김승규 골키퍼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다시 증명할 가능성이 높고 전반은 조심스럽게 운영하더라도 후반에는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김승규의 클린시트와 FC 도쿄의 구조적 우위가 동시에 작동할 경기다. 홈팀 교토 퍼플산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가사와는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로 버티는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마르코 툴리오는 측면을 넓게 활용한 돌파 이후 박스 근처에서 침투 타이밍을 날카롭게 가져간다. 페이 후쿠오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템포 조절의 키를 쥐고 있으며 전방과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준다. 최근 교토는 수비 전환에서 빠른 위치 복귀와 콤팩트한 블록 유지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뚜렷하다. 특히 홈에서는 전반부터 공격 템포를 높이며 경기를 장악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수비 라인 간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정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쿠라가와는 제공권은 갖췄지만 발밑 불안과 연계 약점이 분명한 자원이다. 루키앙은 직선적인 돌파 성향이 강하지만 최근엔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야마다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전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무엇보다 수비 조직력이 전반적으로 느슨하며 상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 구조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경기에서 볼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적고 실점 위험 지역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교토는 홈 경기에서의 집중도와 블록 운영이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간격 조절과 전방 압박 시퀀스가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고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활동량도 돋보인다. 요코하마는 수비 커버가 늦고 공격진 고립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불안정하다. 이번 매치업은 전술, 심리, 흐름 모든 면에서 교토가 앞선다. 이 경기는 교토 쪽 선택이 정답에 가깝다. 홈팀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라이는 수비진 뒤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뛰어나며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도 갖춘 자원이다. 사이토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템포 조절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리타는 측면 전개에서 활로를 열어주는 크로스 정확도가 높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최근 경기에서 하프라인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역습 전개 시 이성과의 연계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도 대형 붕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준다. 원정팀 사간도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다는 전방에서 침투보다는 볼 소유의 강점을 보이지만 결정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니시카와는 템포 빠른 상황에서 실수가 잦으며 수비 압박에 대응하는 드리블과 패스 선택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사쿠라이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하지만 크로스 완성도와 수비 복귀 시 집중력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근 사간도스는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수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측면 라인에서 1대1 대인 방어 실패가 반복되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팀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 면에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흐름이 뚜렷하다. 특히 체력 관리와 라인 간격 유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며 후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간도스는 수비 대응 타이밍이 느리고 측면 공간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경기는 전술 구조와 경기 운영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도쿄베르디가 확실히 유리하다. 홈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기시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슈팅 타이밍이 탁월한 자원이다. 모리시마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빠른 템포의 패스를 구사하며 공격 흐름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이아시는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끊어주는 커버 능력과 더불어 후방 빌드업 안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나고야는 수비 전환 시 포백 수준의 블록 재정비를 빠르게 이뤄내며 측면 공간 커버와 제공권 대응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격과 수비 사이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유지되며 상대 역습에 대한 대응 속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다. 원정팀 구마모토 포메이션은 3-4-3이며 구마시로는 측면 돌파 후 크로스 타이밍은 좋은 편이나 실질적인 찬스 창출은 제한적이다. 고나가야는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볼 처리 판단력이 흔들리며 볼 간수 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가미무라는 수비 가담 시 움직임이 둔탁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전방 기동력 대비 후방 전환 반응 속도가 느리다. 전체적으로 구마모토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커버 플레이가 미숙하고 측면 수비수의 대인 방어 성공률이 낮다.
공격 전개는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이며 미드필드에서의 볼 전개 속도 또한 상대 압박에 자주 막히고 있다. 나고야는 수비 간격 유지와 전개 템포 조절이 안정화된 가운데 전체적인 조직력이 서서히 정상 궤도로 올라서고 있다. 특히 중원 지배력과 공격 마무리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실리 있는 운영이 가능해진다. 반면 구마모토는 압박 대응 미숙과 측면 수비 붕괴로 인해 전체적인 수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흐름을 장악한 쪽이 경기를 끝낸다. 이 경기는 나고야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